윤석열 팀장은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셨죠?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사에서 공소유지 배제된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전직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한 바도 있죠.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검사다, 친민주당이다 하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 있죠? 감찰이요? 예. 받은 사실 없는데요. 받은 사실 없어요? 예.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장은 앉으셔도.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그 댓글 수사할 때도 그 소환하는데 좀 애로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새누리당 어떤 의원님께서 2명 거를 가지고 저기 어떻게 전체를 다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댓글 한 2,000개를 기소할 때에도 그 댓글을 쓴 사람을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보내주질 않아서. 그러나 이제 그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 가지고 그 몇 사람 보내준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내부 시스템,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이슈와 논지에 따라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조사를 하고, 그 전체 그 댓글의 개수라든가 하는 것은 국정원 계정이라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이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워낙 개수도 많고 글을 보니까 이 지난 댓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아주 세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환을 하면은 바로 그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뭐 체포와 그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차례나 보고를 했고, 도저히 중앙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뚫고 가기 힘들다. 지금 체포 압수수색하고 공소장 변경하고 이렇게 좀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 차례는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할 때 네 차례. 네. 그리고 체포할 때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체포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이게 상당한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그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특별수사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지만 예. 제가 그래도 상관인 검사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부당한 이런 그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거는 따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때는 사전 보고를 안 드리고 바로 직후에 사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갑의 민주당 국회의원 서영도입니다.
우리는 검사의 준수 사항 주세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맞습니까, 지검장님? 조영건 지검장님,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이 제출한 공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공소장 변경하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이 산더미 같은 이 자료에 빼곡히 트윗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트윗을 작성한 글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입니다. 저는 검사분들에게, 서울지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오로지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의만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 자원인 대한민국 국민의 1조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쓰고 있는 국정원이 김정일이 죽었을 때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북한에 핵이 개발됐을 때 핵이 개발됐는지 조차 모르고 오직 모여서 댓글만을 작성하던 이 모습에 저는 서울지검에 있는 평범한 검사들이 정의롭게 안보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습에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난 4월 진선미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 냈던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8월 KBS 보도에는 12팀이 나누어져서 댓글을 썼다라고 하는 보도도 특보로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지검장님,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있지요? 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개입했고, 이렇게 수만 건의 댓글, 아니 이거는 12개 파트 중에 한 파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 관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댓글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간첩 수준이다. 그리고 그 댓글 중에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후보 후원금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내용 있는 거 아십니까? 공무원이 나서서 후원금을 모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이 나서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되지요.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범한 걸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원론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저걸 떠나서 선거 공무원이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면 영향을 됩니까? 안 미치면은 됩니까?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후원금 모금을 해도 된다고요?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댓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쓰레기 같은 댓글이라고 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댓글을 새누리당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댓글 수준이 도를 지나칩니다. 11월 2일 대통령 직전입니다.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이다. 문재인은 간첩 수준이다. 12월 25일 대선 직전입니다. 대선 후보는 기호 1번은 대한민국인데 기호 2번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다. 문재인 후보의 기호 2번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란 말입니까? 그 다음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30일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수만 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수천 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준비된 여성 대통령 무한 리트윗 부탁해요.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완승이었습니다. 위험한 시기가 되었다고 느꼈는지 안철수 문재인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월 5일 문재인 안철수 자유행위 묘사 충격. 12월 5일 문재인 안철수 동성애 묘사 인터넷 발칵. 마지막 방점을 지으려고 문재인 부친이 북계 인민군 장교 출신
그리고 우리 지검장님, 이 트윗은 언제까지 가다가 멈추는 줄 아십니까? 12월 12일입니다. 왜 12월 12일 날 멈췄을까요? 12월 11일 날 김하영 직원이, 공작원이, 국정원 요원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지령이 내려갔는지 무엇이 내려갔는지 전체가 개눈 감추듯이 트위터 댓글들이 없어집니다. 12월 12일까지만 달고 없어집니다. 이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왜 국정원을 감싸고 도는지, 국정원이 북한에 김정일이 죽었는지,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 아닙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 이제 조선일보 제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향신문 제목 한번 볼까요?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문재인 죽음은 김청일. 이제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KBS는 벌써 지난 8월에 보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근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다음, 이 사람이 리트윗하자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위터는 4명만 팔로워해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그래서 당신 구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어느 한 여인이 대통령 박근혜 후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날로 구속 기소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검장님, 윤석열 검사로부터 보고 받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상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다고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진환 차장님. 마이크 지금 안 됐습니까? 네, 우리 거기서 앉으세요. 지금 보고라인에 여기 없죠? 이 특별수사팀의 보고라인에 계시지 않죠? 제가 전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고라인에 있습니다. 공보라인도 보고라인에 해당합니까? 공보라인하고 수사 총괄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수사 총괄 책임자입니까? 예, 윤석열 팀장님, 이진환 차장님이 수사 총괄 책임자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장님, 이진환 차장이 수사 총괄 지휘 제가 책임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 책임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십시오. 지휘 책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그 결제 이진환 차장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요 조영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장이 윤석열 팀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윤석열 팀장은 16일 밤 자택으로 찾아가서 보고서와 함께 보고도 15일 밤입니다. 15일 밤 보고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고 받은 바 없고 결재 받은 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한 브리핑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진환 차장 대답하세요. 저는 분명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조영건 검사장이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모르시는 것을 지금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기자들한테 브리핑하지 않았어요? 제가 브리핑 자료 만들고 검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서 검사장님께 네, 검사장 지시에 보여드리고 의해서 그렇게 공보했다. 이런 얘기를 보고 드리고 그 브리핑 문구를 검사장님이 수정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조영건 검사장님, 진상조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진상조사합니까 지금? 진상조사는 이 중앙지검 자체 진상조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진상조사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진상조사는 이 차장 검사와 공안부 부장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안부 부장들로. 감찰입니까? 진상조사입니다. 그 1차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입니다. 절차의 흠결은 결국 보고라인과 결재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사무규칙, 이것이 법령입니까? 내부 준칙입니까? 검사장님.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규칙입니다. 윤석열 지청장님, 네, 법령입니까? 내부 준칙입니까? 내부 준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오늘-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사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검찰 밖에 계신 분들은 이 보고와 위임 전결에 대해서 예, 잘 구별을 못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린 사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발생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수리했다는 보고, 또 처분 맞습니다. 보고, 뭐 됐습니다. 이런 어떤 자. 일이 생기고 나서 그 후에 하는 것이고요. 자, 사무 준칙에 불과한 그 보고 사무 규칙에는 보고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지 결제에 관한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그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것은 사후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법령도 아니고요. 사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 보고 해놓고 그냥 일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제를 의미하고 그래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사에서 손 떼라. 체포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이 정도면은 이것은 수사에 관한 지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강압 지시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특히 이 6만여 개의 트윗이 발견된 후로는 이거는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6만여 개의 트윗글은 이미 이 사람들 체포 전에 이미 확보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에 알았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경 신청서를 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 그러면 허가하는데 대신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제가 검사장님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그 대신 검사님도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묻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미국에 관한 서버에 대한 사법공조에 대한 협조 전혀 못 받았죠? 뭐 검찰국이 그 일을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진 않지만 담당하는 그 수사팀 검사로부터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만약에 협조를 받았다면 수사가 조금 더 진척이 되고 빨라졌지 않았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죠. 글쎄 그거는 또 미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딱 현재 판단 기준으로 네.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수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미진한 수사입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죠? 네. 포탈팀에 대한 수사 해왔죠? 포탈팀이요? 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댓글이요? 예, 댓글에 대한 걸 해왔습니다. 그 부분 수사 완료하지 못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 직원들 셋 데려왔을 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들 조직적으로 진술하지 마라 라는 지시 공문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이러한 내용 아시죠?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국정원 메신저에게 얘기했죠. 들었죠, 그 얘기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검사들이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하려면은 변호인들을 데려다가 오라고 해서 변호인 보고 전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그 이전에 변호인이 다녀가서 그러한 지시를 다 전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에 이런 특징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문건을 변호인 보고 전달하라 한 것입니다. 보고를 아까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체포영장 청구할 때,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마이크를 켜주세요. 켜주시고, 예.
체포영장은 16일 날 청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를 하면서 15일에 그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일과 중에는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박경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은 저녁에 검사님 댁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확인된 이 트윗 계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게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밑에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룻밤 재우든지 아니면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 배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예. 총무부 검사한테서 그걸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박경철 부장한테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검사장님께 팀장이 검사장님의 지시를 다 수용을 할 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라 했더니 박영철 부장이 2번에 걸쳐서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님과 또 통화를 하는 가운데 검사장님께서 승인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검사님께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박경철 부장이 배석을 하고 있다가 다시 준비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검사장께서 다시 승인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를 시킨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서면 결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부장검사 정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가 됐지만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법원 접수는 우리 법상으로나 또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네, 서기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중앙지검장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글쎄요, 검사장님 댁에 가서 보고한 것은 제가 여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뵌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들고 가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님 댁에서의 그 회의라든지 보고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사님 댁에서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중차대한 사건이 사무실에서 안 이루어지고 검사님 댁에서 다과를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비추어서 그거는 특별한 그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께서 12시까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만 나누다가 보고서는 정작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막판에 보여주느라고 제대로 검토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고서를 들고 갔고 처음부터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가서 일단 차도 한잔 하고 과일도 하나 충분히 먹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럽게 15일 밤에 지검장에 보고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수차례 보고를 했고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런 추가 댓글을 찾는 거하고 또 트윗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계정과 휴대폰 압수수색과 추적은 강제 수사는 계속되어 왔고요. 그거는 제 주관하에 쭉 해왔고, 그리고 가끔 이제 한 번씩 검사님께서 그동안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면 보고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그만두자라고 할 때 마지막에 넣은 영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17일 사항을 보셔도 알겠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댓글과 사이버 개입을 한 사실이 이런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이라고 추정을 해서 벌써 지난 여름에 국정원에 보내준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게 국정원 직원께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자기네 직원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정원은 자기네 직원도 있지만 PA 협조자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국정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을 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 이 사람의 정확한 소속과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체포하면은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확인을 해주고, 또 우리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주고, 또 국정원의 변호사들이 와서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도 다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고, 또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고 해서 입회 다 시키고, 또 제가 보고받기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한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앉아갖고 계속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하고, 이런 마당에 또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댓글 73개 가지고도 사람을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 개 가까운
이 트윗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사람을 넣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거는 신속한 체포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측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에 바로 통보를 안 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바로 통보했습니다. 몇 분쯤에 바로 통보했습니까? 아니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체포 집행 후에 약 10분 정도 전 후에쯤이면 뭐 한 통보했습니까? 6시 한 뭐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바로 제가 그 보고를 저희 집에서 받고 잠시 세면장에 가 있는 사이에 바로 그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박형철 부장한테 연락을 해서 부두로 통보해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국정원 직원법상은 구속의 경우에만 사전에 원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데다가 그 국정원 직원법의 조항이라는 것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통보. 아니 체포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것이죠. 네. 네, 영등포 의뢰 신경민 의원입니다. 금방 전에 한미수사공조요청 법무부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 검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자료를 받지 못하셨죠. 트위터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자료가 온 게 없고요. 네. 법무부 검사가 우리 수사팀하고 미국 법무성 검사 그 사이를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이렇게 좀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전혀 법무부 검찰국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특히 대북 심리전단 4팀 4파트 그러니까 16개 이 사람들 리스트를 전혀 받지 못했죠. 심리전단 직원에 대한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그 배치표를 달라 그러면 주는데 네.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받지 못했으니까 그날 데려온 사람, 압색 네. 영장을 받은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알수 없습니다. 이걸 네. 주지도 않고 왜 통보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들누들도 여러 번 지목이 됐고요. 태산포라든가 이런 거 네, 뭐 이번에 태산도 국정원 직원 그렇고요. 거로 다 확인이 됐는데 다 확인된 거죠. 저희가 그 전에 이거 국정원 직원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요, 이 단정은 못했지만 누들누들 등 이종성이라는 분 6월 14일에 기소를 할 때 함께 기소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인된 것은 마지막에 15일에 했던 이메일 압색 그게 결정적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고요. 15일 저희들이 전주에. 듣기에는 누들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소 내지는 그 이후에 기소가 가능했는데 서울검사장이 계속 추가 확인을 요망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누들누들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이 추가 확인을 계속 요망했다는 얘기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네. 일단은 이런 사이버 계정에 대한 추적 상황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주 단위로 보고를 드렸고 네. 나중에는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드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계속 보고를 했구만요. 추가 공소장 얘기, 포탈 수사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포탈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트위터에 관련된 겁니까? 이번에 한 거예요? 아니, 추가 공소장이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제 댓글을 저희가 조금 더 추적을 해가지고 네. 양은 많지 않지만 좀 찾은 게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포탈에 대한 건 아니구만요. 포탈 수사는 안 하셨습니까? 포탈하고 커뮤니티하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습니까? 그럼 포탈 많이 삭제가 돼가지고 네. 댓글은 많이 삭제가 돼가지고 남아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삭제는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뭐 하여튼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삭제된 숫자가 저희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삭제가 되면은 그 계정 자체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몇 개가 삭제된지 몇 개의 계정이 삭제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고요. 김용판 이 피고인은 저희들이 재판을 모니터해 본 결과로는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을 하던데요. 저희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법무부에서 제가 요약을 한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공소장 변경 얘기를 검찰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김용판 씨에 대한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그냥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조선일보 정권현 기자로부터 그 윤지청장한테 줄 똑바로 서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정권현 기자하고는 잘 아시죠? 거기 알고는 있지만 그런 전화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그 당시에 소문이 8월 하순부터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곧 조선일보 보도가 나니까 알아서 자중해서 처신해라라는 얘기가 많이 했는데 윤지청장도 들으셨습니까?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은요, 정권현 기자하고 한 것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그건 뭐 제가 서울지검의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그때부터 출입하던 그 기자이기 때문에 안지는 오래됩니다. 네. 그럼 뭐 그 그런 최근에도 기자들이 전화는 자주 하시고요.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후 17일 얘기입니다. 6시 10분에 대검차장에게서 직무배제 통보를 받으셨죠? 전화로 받으셨죠? 저는 아까 검사님께서는 저한테 구두로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구두로 받은 기억은 지금 안 나고요. 네. 대검 차장님께 유선으로 먼저 받았고 대검차장은 그때 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하여튼 뭐 직무 배제는 자네가 좀 양해를 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구두로 있어서 마침 도시락에 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검사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 총무부 검사가 문서를 주더군요. 서울지검에서 받으신 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검에서 그날은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서로 받은 건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그러니까 저기 유선 전화로 대검차장에 받은 것은 그 직전이고. 그 직전이고요. 네. 그런데 이 직무배제라는 건 뭐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공문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공문이고 구두로 저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검사장을 하면서 제 주변이나 이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처음 듣고 네. 처음 겪으시는 일이군요. 아마 검사들 중에 뭐 전국의 검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런 그 명령이나 공문이라는 게 검찰에 있었는지 아마 아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